여러분, 미국이 결국 금리를요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신호까지 줬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렸어요. 사실 기준금리를 올릴 때 말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0.25%씩 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다급한 나머지 지금 미국은 0.25%의 2배인 0.5%씩 올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 0.5% 올린다고 했는데 올린다고 한 대로 지금 0.5%를 올렸어요. 뭐 0.75%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1%가 된 거예요. 빅스텝이 일어나고 나서 1%가 된 겁니다. 1%.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5월에 올렸으니까 6월에 어떻게 할 거냐? 7월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9월, 11월, 12월이거든요. 아직도 적어도 5번은 남아있습니다. FOMC, 그러니까 공개시장위원회가 말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요 6월까지만 이야기를 했다고 보이는데 0.5%씩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75%, 쉽게 말하면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이게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보 스텝은 가능한 겁니다. 전보 스텝 0.5%씩 5월달에 올렸으니까 6월달에 0.5% 올리고 7월달에도 0.5% 올리고 8월달은 없으니까 9월달에도 0.5% 올리고 이렇게 되면 전보 스텝은 가능한 듯 이렇게 지금 읽혀집니다. 분명한 것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시작됐다는 사실. 저는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결국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등 떠밀려서 하는 격이 되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3월 소비자 물가가 8.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잡고자 0.5%의 어떤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4월에 소비자 물가가 지금 4.8%까지 올라갔으니 지금 5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미국은 1%까지 금리가 올라가고요. 우리는 1.75%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거의 올릴 거예요. 지금 안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0.75%가 나니까 0.53% 이상 금리 차가 나야지 적정 금리 차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켜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문제는요. 외국인들의 이탈보다가 더 문제는 이게 대출자들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 기준금리가 1.5%가 되잖아요. 게다가 6월에 7월에 9월에 11월에 계속 올려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연쇄금리 인상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자들은요 지금부터 이제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출자 덜덜 떤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대출자가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게 고금리가 되면 고금리가 되는 만큼 충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나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은요.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막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그 시간 제한했지요. 또 인원 제한했지요. 그러면서 2년 1개월 이상을 끌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빚 부채가 장난 아니에요. 빚으로 계속 여러분 연명해 왔다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떠는 사람들이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 빚이 엄청나거든요. 자영업자 빚이 909조나 됩니다. 909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금리가 1.75가 되면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만큼. 저는 이게 여러분 결국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나마 요즘 말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바닥 경제가 조금 살아오른다. 특히 말입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 해서 예약을 해보는데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안 된다는 것은 꽉 찼다는 뜻이에요. 풀 부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닥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워낙 오랫동안 지금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가 어려웠던 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실상 2019년부터 굉장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2021년 그러면 3년이 넘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버텼다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빚내서 버텼는데 지금 이자 낼 돈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사가 당장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 바쁩니다. 먹고 사는 걸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이자가 올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진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가계부채. 가계부채도 장난 아니잖아요. 가계부채도. 지금 1862조 1000억까지 되니까요. 이게 작년 4분기까지예요. 이것을 올 1분기까지 오면요. 여러분 분기별로 지금 늘어나는 그 가계부채가 20조가 넘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022년 1분기는 1800 적어도 90조가량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안에 1900조까지 가겠죠.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충격적. 그러면 가계는요. 소득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사실상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사실상 임금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고용을 그만큼 줄였어요. 고용을 그만큼 줄이니까 가계소득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버는 것 없이 이자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가진 자산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1.75%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더 나아가서는 기업 부채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양적 긴축까지 시작을 하니까 6월부터는 양적 긴축도 시작한다 했거든요. 지금 시작의 범위가 첫 시작의 범위는 950억 달러입니다. 보유 국채 600억 원을 600억 달러 정도를 매각하고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이야기한 MBS는 350억 달러 규모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달러를 계속 걷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를 계속 걷어들인다는 의미예요. 달러를 계속 걷어들이면 여러분 달러의 어떤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면요.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보다가 지금이 1268원 69원 이때예요.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 물가는 또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를 잡고자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거를 잡고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급반전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부채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부채 폭발이 야기된다 그러면요. 경기 침체는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부로부터의 경제 위기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 부채가 많은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0.5% 인상이지요. 0.5%라는 것은 빅스텝이 되는 거고 그 빅스텝이 잦아질 때 전보 스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전보 스텝으로 일어났을 때는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뭐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미국의 금리를 갑자기 올리니까 그죠? 급속하게 올리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은 반드시 저는 있을 듯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결국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 이자의 부담이 결국은 소비의 어떤 축소 더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